안녕하세요. 태호섭입니다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, 근력 운동할 때 꼭 적용해야 할 5가지,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이 5가지는요, 제가 전에 올렸던 이론들, 거기에 다 있어요. 다 있는데, 찾아보기도 거시기 하고,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복습 겸,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꼭 적용해야 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네, 어쨌든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좌우대칭이에요. 이 좌우대칭은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해요. 우리 좌우대칭 다 들어봤잖아요.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은 간격, 똑같은 힘, 똑같이 동작을 한다. 이거잖아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. 혹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가끔씩 PT를 뭐 2달, 6개월, 어쨌든 1달 이상 배웠다는데 이 기본인 좌우대칭도 안 하는 거예요.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. 이 바벨 있죠. 우리가 바벨을 잡을 때 배운 사람들은 이 가운데 빗셀문이 있잖아요. 얘를 기준해서 이렇게 뺨을 재서 이렇게 잡던지 아니면 이 바벨의 이 중간쯤 보면은 민무늬로 이렇게 링이 있어요. 얘를 기준해서 깽기 손가락이나 이 4번째 손가락, 3번째 손가락, 어쨌든 이 손가락을 똑같이 감아서 잡아요. 그럼 여기도 깽기 손가락을 감았고 여기도 깽기 손가락을 잡았어요. 그럼 좌우대칭을 잡은 거잖아요. 아니면 뭐 2번째 손가락을 계속 잡았어. 어쨌든 이 바벨에 있는 여기 중간쯤에 있는 민무늬에 이 손가락을 걸어서 잡는 것. 어쨌든 자기 방식대로 하든 뭐를 하든 최대한 좌우대칭을 잡으려고 하는데 PT 받았다는 분도 바벨을 잡을 때 그냥 대충 잡어. 근데 보잖아요? 그러면 이쪽은 넓게 잡고 있고 이쪽은 좀 좁게 잡고 있어. 아주 약간의 차이여도 아주 약간의 차이여도 지금 당장은 태가 안 나도 한 6개월 후에는 확실하게 이 근육의 크기, 근육의 두께가 팍 차이 나요. 물론 사람의 몸은 왼쪽 오른쪽 짝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잡고 똑같이 한다 해도 약간의 짝짝이는 있어요. 이건 제끼자고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하지만 좌우대칭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쪽은 좀 좁게 잡았어. 이렇게 운동을 6개월간 했어. 그럼 당연히 짝짝이가 되죠. 약간의 차이 때문에 나중에 이 균형이 틀어진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좌우대칭을 그냥 잡는 거에서 끝나냐? 아니에요. 이 좌우대칭을 잡았어요. 그러면 이제 약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중량과 반복 횟수를 설정해야 돼요. 저는 왼손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약해요. 그럼 이 오른쪽이 약하니까 이 약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중량과 반복 횟수를 설정해줘야만 운동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오른손이 약한데 왼쪽에 맞췄어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이 바가 수평으로 안 잡혀지고 왼쪽이 좀 더 내려가고 오른쪽이 좀 올라와요. 즉 가동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. 왼쪽은 힘이 좋으니까 가동 범위가 100% 나온다고 하면 오른쪽은 힘이 약하니까 가동 범위가 한 70, 80밖에 안 나와요. 왜냐면 왼쪽과 똑같이 100을 해버리면 이쪽이 막 딸리니까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이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죠. 그래서 가동 범위가 달라지는 거고요. 그래서 좌우 대칭한다. 이거 할 때는 첫 번째는 발이든 손이든 똑같은 간격을 잡는다. 두 번째는
약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중량과 반복 횟수를 설정한다.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5가지 중에 이 첫 번째 좌우 대칭이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많이 설명했어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표 근육이 수축하는 구간, 이완하는 구간의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.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수축할 때도 힘을 쓰고 이완할 때도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했을 때 수축하는 구간을 적극적 수축, 이완하는 구간을 소극적 수축이라고 표현했어요. 이게 헬스 용어고요. 즉 이것도 수축이고 이것도 수축이야. 이 얘기는 힘을 주고 힘을 줘서 늘리고 이렇다는 거죠. 우리가 최근에 장미란 선수님이 데드는 늘리는 동작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.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. 즉 데드 할 때도 쿵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늘리는 거, 내가 잡고 내려간다는 거죠. 어쨌든 뭐 잠깐 얘기했죠. 뭐 장미란 선수님께서 뭐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, 저도 이제 여기만 따와서 얘기한 건데 맥락은 똑같아요. 수축 이완의 속도를 일정하게 한다. 이 이야기는 내가 힘을 주고 수축하고, 내가 힘을 주고 이완을 하고, 이 속도가 일정하다. 그럼 무조건 천천히 하냐, 적당한 속도로 해야 하냐, 이게 아니야. 빨리 하더라도 이 긴장감만 풀어지지 않는다면, 내가 힘을 주고 수축하고 힘을 주고 늘린다면 속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즉 기본은 속도는 일정하게 하되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, 최대한 천천히 해도 된다. 이거예요. 이게 두 번째였고요. 이제 세 번째는 관절은 90%까지만 핀다예요. 관절을 다 펴버리면 과신전이 돼서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다칠 수도 있고요. 또는 과신전이 되면서 튕겨질 수도 있어요. 그럼 또 튕겨질 때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이 무게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, 그리고 그 목표 근육의 긴장감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관절을 90%까지만 피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100%인지 90%까지인지 아는 방법은요, 한번 가벼운 중량으로 100% 다 관절 펴보는 거예요. 다 펴봤더니 이만큼이야. 그럼 여기서 살짝 덜 핀 게 이 정도야. 이게 90%겠죠. 이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서 몸에 배게 하는 거죠. 그럼 운동 중에 관절을 100%다 필 때는 어떻게 하냐? 이때는 여기서 90까지는 왔어요. 90에서 100으로 갈 때는 지그시 천천히 쭉 이렇게 강조가 들어가죠. 이 얘기는 뭐냐? 관절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퉁 빨리 튕기지 말고 천천히 밀어줘서 부드럽게 다 펴준다는 거죠. 그만큼 관절을 보호해야 하고,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절을 다쳐가면서까지 중량을 무겁게 치고 횟수를 많이 할 필요 없다. 그러면서 근육 만들면 뭐하겠냐? 관절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거시기 한데. 그래서 관절을 90%까지 핀다. 이 얘기는 관절도 보호하고 근육의 긴장감도 유지하고 그래요. 이제 네 번째는요, 이제 목표 근육에 집중한다예요. 목표 근육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신경계가 발달되죠. 운동신경계라고 하죠. 신경계가 발달이 되면 이제 근육을 더 많이 수축시킬 수 있고 이완시킬 수 있죠. 우리가 가슴 운동을 많이 하면 처음에는 가슴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힘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그죠? 이것처럼 모든 부위는 어깨가 됐든 삼두가 됐든 이두가 됐든 뭐 허벅지가 됐든 신경계가 발달이 되면 내가 근육을 움직일 수 있고, 그래서 우리가 이 골격근을 수의근이라고 하잖아요. 수의근. 이 수의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고, 불수의근은 심장근, 이 소장, 위 이런 근육들이 불수의근,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가 움직이는 거, 이거죠. 어쨌든 목표 근육에 신경을 많이 쓰면 이
골격근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, 내 의지대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고,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근육통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근육 성장은 더 잘 된다는 거고요. 그래서 이게 네 번째고요.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, 중량과 반복 횟수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는다. 그럼 중량과 반복 횟수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은 자세와 동작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 횟수와 중량이 존재한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자세 동작을 바르게 익히고 또 중량이 높아지면 또 높아진 게 자세 동작 바르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연습을 해야만 다치지도 않고 근육 성장도 빨리 되고 이러거든요. 그런데 이제 마음이 급하거나 혹은 열정이 높거나 혹은 남을 많이 의식하거나 이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중량과 반복 횟수보다 오버해서 하다 보면 막 치팅도 막 무리하게 하고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고 막 그렇게 운동을 하죠. 그러면 다쳐요. 그리고 운동을 좀 해본 사람들, 운동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고 조용히 웃어요. 아유, 저 바보.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중량과 반복 횟수에 대한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바른 자세 동작을 늘 생각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요, 지금 제가 헬스를 93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벌써 몇 년이야? 한 20년도 더 됐죠. 지금도 뭐 스쿼트가 됐든 바벨 벤치프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동작을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요. 그리고 머릿속에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중량 연습할 때 하나하나 다시 체크를 해요.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자세와 동작을 늘 신경 쓰고 이 기본을 늘 생각하고 적용하고 느끼고 이걸 벌써 몇십 년 했어요. 근데 이것을 저만 하냐? 아니에요. 헬스뿐만 아니라 뭐 무용이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이 기본 동작 자세에 대해서 매일 연습해요. 한 예로 우리나라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 씨가 있잖아요. 강수진 씨.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본 동작이 바 연습을 1시간 이상을 하신대요.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남들 보지 않는 시간대에 그 기본 연습을 1시간 이상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. 그리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고요. 그래서 중량과 반복 횟수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가슴은 뜨겁게 하되 머리는 차갑게 하시라는 거죠. 네.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.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좌우 대칭, 두 번째 수축 이완을 같이, 세 번째 관절은 90%만, 네 번째 목표 근육에 집중, 다섯 번째 자세와 동작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량과 반복 횟수를 정한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상 태우섭이었습니다.